자, 김주 선생님께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먼저 발표해 주시고 이어서 제가 정리를 하지 않더라도 이지영 선생님께서 이어서 토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원고 시간을 못 맞춰가지고요. 이렇게 2장짜리로 만들어서 학생을 그 안에 넣어놨는데요. 빠르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쉽지가 않았어요. 실질적으로는 이게 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하기는 사실은 이런 것들을 다 설명해내기가 어려웠고요. 그래서 인터뷰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 주로는 청소년, 제가 이제 시설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설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청소년들과 그냥 이렇게 대면 그냥 시설에 놀러 왔었던 이런 청소년들. 근데 중학생들은 조금 어려웠어요. 이해가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중학교 친구들은 한 2명 정도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고등학생들 중심으로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더니 청소년 활동진흥법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설명을 했더니 그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답은 명쾌했습니다.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기 위한 것인데 왜 이러한 신고제라는 법이 그 안에 들어가게 됐느냐. 그거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다. 전혀 반대의 것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신고제라고 얘기했을 때 아이들 이꼬로 뭐냐면 허락을 받아야 된다. 통제적 개념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동아리나 뭐 이런 거 할 때도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이 신고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었는지 이거는 통제적 기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의견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이 대부분 뭐냐면 캠프나 이런 것들 갈 때 수박형만 이야기를 좀 나눴거든요. 근데 보통은 학교에서 가는 것을 100% 다 가죠. 거의 대부분이 다 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제 제외 대상이고, 그다음에 종교나 이런데, 그러니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돈 내고 가는 이런 캠프들을 가지만요. 실질적으로 중학교나 고등학생 정도가 되면 학교나 종교에서 가는 것 외에는 참석하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다 빠져 있는데 이게 안전이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 법으로. 이런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시설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뭐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 1박 2일 다녀왔던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그럼 이런 것들 하지 말라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 외에 여타의 것들을 뭐 청소년들이 다른 데서 계획해서 갈 수 있는 방법들은 별로 없는데 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진행할 때 자기네들의 재량권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되어서 갈 수 있는 활동에 대해서만 통제를 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갔는데 여기서 이제 의문을 좀 제기하더라고. 갔는데 허가를 받고 갔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안에서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들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그럼 그건 누가 책임을 질 거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확인할 수 없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좀 해주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보통 이제 뭐 그 해병대 캠프 이야기들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거는 같이 가가지고 사고가 난 건데 그러한 것들을 허가하는 것에서 빠져 있는 것들도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계획을 봤을 때 문제가 있었으면 안 갔지 않았냐. 근데 계획만 보고 가서 운영을 하면서 운영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미스릴이 발생하는 거고 리스크가 있는 건데 전문가들이 어쨌든 계획을 해서 갔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사고들이 날 수 있다. 근데 그걸 계획만 가지고 이것을 가라 마라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명확하게 안전이라는 것들을 담보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뭐냐면 청소년 기관이나 청소년 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전문가 아니냐. 근데 전문가가 어쨌든 상의해서 뭔가를 계획해가지고 가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또 계획서부터 국가가 또 이제 여가부나 이런 데 신청을 해서 허가를 받아서 가야 되는 거라면 이 사람들 전문성이 있는 거냐. 이러한, 그러니까 국가가 어쨌든
그 시설을 인정을 해줬고 그 시설에서 청소년 시설에서 뭐냐면 청소년들의 어떤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도록 한 거고 국가의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운영을 하는데 그러한 프로그램에 이렇게 강제적이라고 아이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고를 또 해야 된다라는 것은 뭐 좀 모든 것을 그럼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를 좀 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중 3중의 어떤 신고라면 아이들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진행되는 데에는 별로 보탬이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청소년들과 대화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어쨌든 안전하지 않다는 메시지는 불안과 공포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불안과 공포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라면 자유도 좀 부족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우리를 감시하도록 만드는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전 이꼬르 통제가 되는 것들은 우리를 감시하도록 만들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신고를 하지 않고 갈 때 이게 이제 시설은 좀 덜 할 거예요. 근데 민간 사설업체나 이런 데서 갈 때 쟤네 신고 안 했는데 이러면서 파파라치 식으로 모두가 감시하고 통제해버리는 이런 기능들을 저는 이런 우를 또 범할 수 있는 그 지점들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쨌거나 문제는 본래의 목적을 벗어날 때 오용될 때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활동들을 감시하는 법률이 될 소지가 없는지를 저희가 조금 더 꼼꼼하고 면밀하게 좀 검토해보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면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더 많은 통제와 감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책임과 역할들을 통감하고 합의하고 그 역할들을 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우선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청소년들이 이야기한 게 그거였어요. 뭐냐면 어쨌든 사고는 우리가 암만 열심히 하더라도 사실은 이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한데 계획의 문제가 아니라 가려고 하는 시설들 있잖아요. 그런 데들이 안전하도록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 어떻게 꼼꼼하게 또 볼 것이냐.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안전하게끔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뭐 지원하든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지 계획만으로 해서 그러한 시설들이 안전한지 안 한지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는 없다. 그게 다 있더라도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종교시설에서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러한 것들을 담보낼 수 있는 법이나 신고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어쨌거나 이게 활동진흥법상에서 법에 이게 들어가 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하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답답하시죠? 이번 보시면서. 저도 매번 저는 YMCA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연맹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지역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가 옵니다. 이거 신고해야 되는 겁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데 모르겠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여기 앉아있지만 참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 혼자 답답하기는 그래서 답답함을 같이 모여서 풀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사실은 연대를 제언하고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미 연대에 소명하신 분들이 오셨다고 생각은 들지만 이 연대를 어떻게 확산시키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까가 중요할 거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별로 할 말이 없어요. 연대는 해야 됩니다라는 얘기면 끝인데 뭘 하냐고 하니까 실제로 사실 우리 조직이 뭔가 이렇게 네트워크라고 해서 굉장히 근사해 보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실체를 까발리고 우리 아무것도 없으니 같이 해봅시다라는 얘기를 전달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토론회 준비할 때 어디서 주최하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딱히 대답을 제대로 한 사람은 없었거든요. 뚜렷한 존재가 없는, 쉽게 말하면 느슨한, 좋게 말하면 자율성이 있는, 그러나 이렇게 딱히 실체가 없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사실 작년에 국회 앞에서 모이면서 연대가 출발되었고 그 다음에는 그 모임들은 여기 적혀 있는 대로 제가 적었습니다. 여기 적혀 있는 분들이 다 그때 서명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대팀이 모여서 TF라고 하지만 TF 3명 모였거든요.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TF가 사실 많은 수가 3명 내지 5명의 TF인 3개가 있는 조직이 이 네트워크의 실체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되죠. 그래서 연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고민을 하면서 1번은 저희가 갖고 있는 리스트가 있다. 이미 서명운동을 답답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먼저 동력을 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66페이지 보시면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1차 목표를 해서 그 청소년활동진흥법을 개정되기 위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또 하나의 저희가 안에 가지고 있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연대를 제안하지만 이렇게 우리 안에서도 여기에 대한 목표가 아주 뚜렷하게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 시발점이 오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실제 어떤 사람은 이 개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야 한다라는 개정을 이끌어내기는 목표로 가야 된다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아니다, 이게 처음 이제 다시 새롭게 결집되는 청소년판에 목소리를 모아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인 청소년 인권을 기반으로 한 법과 환경을 만드는 긴 호흡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쨌든 연대를 하기 위한 오늘은 이러한 목적들을 좀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 서명을 또 이렇게 분석해 본 결과 영역이 3개의 카테고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권과 관련된 인권단체들이 들어와 계시고요. 두 번째 영역은 대한교육연대에서 들어와 계시고, 세 번째는 청소년 수련시설과 청소년 단체에서 들어와 계십니다. 이런 카테고리를 가지고 다시 이 활동에 지속적으로 함께 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모으고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을 함께 고민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온오프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되는데, 현재는 newsrightspeacestory.com에서 자유로운 온라인 공간이 지금 들어있는데요. 굉장히 썰렁합니다. 별 내용도 없지만 아마 이제 오늘 이후로는 여기에서 의견이 모아질 것이라고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는 저희 안에서도 동의된 원칙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면 지금 뭐 선거도 있고요. 해서 정당의 참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지난번 반대 성명서 보면 통합진보당, 서울시당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단체의 가입을 위주로 했을 때 개인적 참여를 어떻게 연대의 틀 속에서 담아낼 것인가. 이런 고민도 실제로 필요하고요. 이런 원칙에 대한 논의도 사실 없었습니다. 좀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고요. 세 번째는 연대를 하려고 하면 폭넓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이 법에서 실제로 피해자는 사실은 청소년 당사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이 청소년이라고 옷을 입은 사람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목소리를 지원하고 그들의 눈높이에서 해결 방안을 찾아보는 다양한 그들의 목소리를 제공하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의 이스트에서 갖고 있는 아까 영역의 3가지 영역에서 다양하게 있는 직군간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그룹에서의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마구마구 활발하게 이런 의견들이 좀 주장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이렇게 김찬 변호사님도 해주셨는데요. 법만 보면 머리가 아픈 저희들로서는 다양한 법률 전문가 집단과 학계와 함께 연대해서 전문적으로 저희가 그 이론적인 근거도 역시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성가족부는 사건이 터졌을 때 법 개정 전에 학부모들의 다양한 의견을 했다라고 근거를 들었는데요. 그 학부모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편에서 이러한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신고 허가제에는 이런 내용들을 얘기할 수 있는 다양한 학부모 또 시민들이 연대에 결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그 연대의 불씨가 꺼지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들어오면서 그나마 이제 서울 지역은 이렇게 그 TF팀도 서울을 위주로 모여서 얘기를 하고 뭐 모임을 가지는데 그럼 지역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러면 이런 자리를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토론을 해야 되는가 뭐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 처음 연대를 만들고 그 사안이 중요하면 요란하게 시작하지만 동력이 떨어지면 사그라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예견하건대 전원 만장일치로 통과한 이 법상에서 긴 호흡의 투쟁이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는 이 법이 가진 문제점과 현장에서 청소년들의 자발성이 없어지는 현실을 설명하고 여론화하는 과정에서 동력을 어떻게 이 불씨를 어떻게 꺼지지 않고 가져가는가가 계속 고민의 지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어떤 사안에서도 할 것 없이 청소년 활동과 안전의 문제가 드러난 현장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그래서 저희들의 목소리를 내고 토론하고 밝히고 그리고 내부에서 청소년 활동의 진흥을 위해서 학습하고 여론화시키는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들이 꾸준히 지금부터 이렇게 내어줘야 된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제가 이 연대를 고민하면서
절박한 사람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도대체 누가 절박하냐라는 질문들을 수없이 내부에서 던져보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또 왜 연대를 하려고 하는가, 이 법 재개정을 정말 이렇게 바라고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왜 연대를 해서 이 개정을 위해서 나가야 되는지를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묻고 대답하는 자리를 끊임없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결론은 이 토론에 꼭 꽂혀 있는 이 참가 신청서를 가실 때 꼭 다 적어서 내주시고 가시면서 어떠한 방법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을 같이 의견을 머리를 맞대어서 끊임없이 떠들어대야지만 이 문제가 사그라들지 않고 갈 것이라는 생각들을 제안해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었습니다. 첫 번째 김주 선생님의 말씀은 중고등학생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는데 개정 법률안이 갖고 있는 허점 혹은 맹점에 대해서 아이들이 지적한 내용들을 전달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재현 선생님께서는 앞으로 이 일을 쭉 이어가면서 어떤 형태로 끌고 갈 것인가, 특히 연대와 네트워크에 대한 얘기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